국내 신종 코로나 16번째 확진 환자가 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보름 넘게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진료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의 남편이 전남 광양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남의 일부 보건소는 소장 자리가 공석인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목포대교 인근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이 발견되기 전에 대교 위에서 수상한 보행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어 고열 증상 등을 보였지만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는데요. 광주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만큼 전라남도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4일 오전 광주광역시에서 우리나라 16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3살 A모 씨는 일행과 함께 1월 15일 출국해 태국을 방문한 뒤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폐 관련 질환이 있었던 A 씨는 고열로 광주에 있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고 고열 등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이 들어 대형 병원을 찾았지만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와 혈액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기존 질환인 폐렴약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 3일 다시 대형 병원을 찾았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16번째 확진 환자가 우리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자가격리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함해서 현재까지 16명이 확진되었고 462명이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고 현재 129명이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6번째 환자는 전남대병원에 격리 조치되었고 즉각 대응팀이 현지에 파견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의 병원은 예정된 수술을 모두 취소하고 외래 진료를 긴급 중단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와 의료진, 직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환자의 이동 경로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 소독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라남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6번째 확진 환자의 가족이 전남 광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환자의 남편 비모 씨인데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광양시가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16번째 확진 환자 43살 여성 A모 씨. 태국에 여행을 다녀왔고 열흘 뒤쯤 증상이 나타나 4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A모 씨는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편과는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 47살 B모 씨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잠복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양시는 먼저 남편 B 씨의 광양 지역 이동 동선을 1차로 확인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지만 현재는 가족 모두 자가격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양시는 모든 업무에서 확산 방지와 예방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라며 전체 공무원에게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다른 일 어느 업무보다도 이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인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소 실과에 업무가 좀 지연이 되더라도 이거 확산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남편 B 씨의 역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 비모 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16명을 상대로 감염 상태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광양시의 대처 계획이 확정될 전망인데 광양시 자체적으로 남편의 날짜별 상세 이동 동선 추가 파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인이든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든지 이게 공선 파악이든지 19일부터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걸 우선적으로 좀 파악하시고 국내 16번째 확진 환자이자 광주 지역 첫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광주 전남권도 더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안전지대는 아닌 상황.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비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축제나 강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방역 이후엔 바이러스 전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전문의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평균 잠복 기간 3일에서 7일, 그리고 저희가 방역에 적용하는 최대 잠복기가 2주 정도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노출되었던 분이라면 이제 환자가 좀 드러날 수 있는 때가 된 것은 맞습니다. 네, 필요한 조치죠. 다만 이제 이게 충분한 정도이냐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의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후베이성에만 있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이 역학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전파자들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에서 충분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 거고, 노출되어서 잠복 상태에 있거나 또는 발병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여전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조치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런 열려있는 공간, 그분들이 다녀갔던 길이나 이런 곳을 또 걸어갔다고 해서 그게 전염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이용하셨던 시설은 그게 확인된 직후에는 폐쇄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소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이 감염의 우려는 없기 때문에 그곳이 다시 오픈했을 때 굳이 우려를 갖고 안 가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에 따라 너무너무 달라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노출되어서 있는 바이러스의 양이 아주 많고 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의 환경, 그리고 이 노출된 면이 적절하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호흡기를 통해서 노출되었던 바이러스가 그런 상태에서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수시간 내지 수일 내에 아무런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아도 더 이상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방역을 하잖아요.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염 가능한 것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우려를 굳이 갖지는 않아도 될 거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들어가서 그 세포의 이 대사나 증식할 수 있는 이것들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들이 가을, 겨울, 봄철에 많습니다. 이 시기는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체온보다 약간 낮은 온도가 형성되는 상기도 이런 곳에서 오히려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 증식하기가 더 좋아지고요.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삼가하게 되죠. 집에만 있지 않고 대개는 이제 모여있는 실내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모여있는 상황이 많아지니까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의 처음 시작이 계절적으로 여름이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추정도 해보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보다는 확산의 속도가 좀 늦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 보건소장이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광주까지 확산되면서 전남 지역도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보건 방역 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보건소장 1차 공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전무한 상태. 올해 또다시 재공고했지만 단 한 명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해 결국 보건소장 선임에는 실패했습니다. 약전액에서 개선 안 돼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고 한번 어쩐지 한번 밥을 한다면요. 네, 근데 저희가 자격만 되면은 지금 자격 자체가 안 돼버리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는 이제 부시장님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목포시도 현 보건소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부 보건직 인력으로 자리를 채웠던 목포시는 현재 4급 서기관 자리인 소장 자리를 대신해 5급 사무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네, 다른 사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으시니까 거기에 근무한 기간도 또 충족이 돼야하고 다 하고 있고 좀 만반의 여러 가지 체계를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구례군 보건의료원도 2018년 4월 의사였던 전임 보건소장이 명예퇴직한 이후 2차례 공고를 냈지만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어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5급 사무관 공무원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와 구례의 경우 지원자가 전무한 이유에 대해 낮은 연봉과 까다로운 요건 등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 소지자나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약무, 간호직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만 가능해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또 목포의 경우 내부 인력을 소장 자리에 앉히고 있지만 현재 서기관급의 내부 전문 인력이 없어 당분간 소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광주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남 지역에서도 확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 보건소장 자리가 당분간 공석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연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발생 현황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약 2달이 돼가는데요.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17,000여 명대였던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6,600여 명이 넘었고 사망자 수도 400여 명이 넘습니다. 전날 통계와 비교해보면 하루 만에 확진자 수는 3,000여 명, 사망자 수는 60여 명이 나온 건데요. 하루 사망자 수가 60명이 넘은 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지난달 20일부터 공식 통계를 발표한 뒤 처음입니다. 이어서 주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죠. 우리나라부터 볼까요?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는 16명입니다. 지난 2일 15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하루 동안은 추가 확진자가 없었는데요. 4일 태국 여행을 다녀온 40대 한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망자는 없고 2번째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120여 명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 상황도 보겠습니다. 중국 전체 31개 성시 자치구에서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2만 400여 명, 사망자가 420여 명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우한시에서는 현재까지 6,3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300여 명이 숨졌는데요.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 전체로 보면 확진자가 13,500여 명, 사망자는 414명입니다. 중국 이외에 전 세계 곳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어 연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 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12개 나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8개 나라,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체 26개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모두 150여 명입니다. 중국 본토가 아닌 곳에서 숨진 확진자도 2명 있습니다. 1일 우한 출신 중국인이 필리핀에서 숨진 데 이어 4일 홍콩에서 우한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하루 안에서도 시시각각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다행히 완치자 수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를 넘어서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즉 튀는 침방울을 통해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착 접촉을 하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침이 어디까지 튀는지, 그 밖에 다른 전염 경로는 없는지 한보모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침은 과연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식용색소를 활용해 지금부터 거리를 직접 재보겠습니다. 먼저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채기를 해봤습니다. 침방울은 2.8m까지 날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흔히 저지르는 실수,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재채기를 했습니다. 거리는 2.1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엔 기침 매너로 권장되는 방법으로 팔꿈치 쪽 옷소매로 막아봤습니다. 더 줄어든 1.8m로 측정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1m가 줄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어떨까? 방한용으로도 사용되는 면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침방울은 없었습니다. WHO가 의료인에게 착용을 권고하는 KF94 마스크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제한된 거리 내에서 특히나 이제 비말이 입이나 코, 강물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숨 마스크는 또 이렇게 빨아서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주 교체하거나 빨아서 쓰시거나 이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확진 환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가 묻은 문 손잡이, 휴대폰 등을 만지거나 손을 잡았을 때도 감염이 될까? 전문가들은 단순 접촉만으로 전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흡기 상피세포랑 바이러스가 접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말라있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이제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사실은 가능성이 많지는 않거든요. 소독을 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문손잡이에 말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감염이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2-3시간 안에는 전염 가능한 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을 씻지 않은 채 입이나 코, 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택격리 상태에서도 가족들끼리는 접촉을 피하고 2m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정부는 4일부터 확진자와 2m 안에서 접촉한 사람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역 곳곳의 이슈 현장만을 골라서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각종 루머의 진실을 살펴봅니다. 다른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너무 무서워요. 불안한
부담이 좀 크긴 하죠. 경각심을 넘어선 공포심에 떨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돼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전후로 감염자가 10배 이상 급증하면서 우한시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삽시간이라 이름을 지을 시간조차 없어 우한 폐렴이라고 불렸던 이 감염증은 이제 중국을 넘어 해외까지 퍼지면서 전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각종 루머들과 가짜 뉴스들도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9일 동대구역 앞에서 유튜버로 보이는 무리가 방진복을 입고 감염자로 위장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몰래카메라를 찍어 경찰이 출동했고, 영국 유명 언론사는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먹는다며 한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는데 알고 보니 중국 여행 블로거가 남태평양 섬국가 팔라우의 전통 음식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손 소독제와 마스크 품귀 현상, 지역 내 차이나타운과 지역 관광지 침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일명 사스가 창궐할 당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700여 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은 단 3명만 감염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한다는 속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김치에 들어가는 마늘과 고추는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SNS상에선 소금물로 입 헹구기, 정향의 꽃봉오리 섭취 등 민간요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한다는 글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식초와 한약재 판남근을 섞어 마시면 폐렴을 치료할 수 있다는 소문도 떠돌았지만 이는 감기 치료에 일부 효과가 있을 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와는 무관합니다. 현재 중국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게 HIV 항레트로 바이러스 약물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국립보건원은 백신을 개발 중이며 3개월 내로 인간에게 임상실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이 영상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려면 폐까지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산소가 부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쯤 되려면 이미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사람도 온전히 걸을 수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눈만 마주친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진 않습니다. 다만 각막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는 있습니다. 감염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미세 물방울이 날아가 1에서 2m 이내의 사람의 코나 입의 점막, 눈의 각막을 통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피부를 통해선 바이러스가 들어가지는 않는다. 눈과 코, 입에 있는 점막이 약한 부분이고 눈 안쪽의 점막을 통해서 침투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옮을 수 있다는 등의 소문은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일축했습니다. 손 씻기,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소용없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알코올이 70% 정도 포함된 손 세정제로 바이러스는 죽습니다. 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알코올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손을 씻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화난 수산시장에서 파는 박쥐에서 비롯됐다고 지난 22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4일 국제학술지 란셋에 발표된 연구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처음 입원했던 41명 중 13명은 우한 해산물 시장과 연결고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한시에 있는 국립생물안전연구소가 바이러스 발원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연구소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병원체를 연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3년 전 네이처를 통해 우한의 연구소에서 치명적 병원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밝혀진 사실이 아직 없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별도 페이지를 운영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NS 가짜뉴스와 루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의혹들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확한 정보 파악과 함께 질병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LG 헬로비전 지역방송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목포대교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4일 오전 9시 50분쯤 목포대교를 지나가는 차량에서 보행자가 이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목포대교 교각 끝쪽 바다에서 보행자로 추정되는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CCTV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중순까지 중국 자매 도시에 마스크 1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저장성과 장시성, 산시성 등 자매 결연 도시 3곳과 상하이시와 장수성, 산둥성, 후난성, 스촨성, 푸젠성, 충칭시 등 우호 교류 지역 7곳 등 모두 10곳입니다. 전라남도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역 생산업체에 마스크 생산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중국에 전달하는 방법은 주중 결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시급성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불우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를 달성하며 100도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두 99억 5,18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1998년 전남 사랑의 열매가 설립한 이후 가장 많은 모금액으로 목표액은 98억 6,10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목표액이 1%가 모일 때마다 수은주 1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도 100.9도를 달성했습니다. 강한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가 더 심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었는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날씨는 더욱 추워졌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옷차림 꼭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크게 떨어질 텐데요. 이번 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차츰 풀리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겨울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날씨가 워낙 포근했던 탓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감기나 신종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